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6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갖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현대인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인생을 살고 계신 우리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한 직장에 30여 년 이상을 잘 근무하시다가 어느 날 그 직장을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로거, 그 중에서도 맛집 블로거의 인생을 살고 계신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선생님의 인생 궤적을 따라서, 그리고 과연 맛집 블로거는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멀리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를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소개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맛집 협찬받는 블로그 미지수의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제 블로그 이름이 또 하나의 세상이고 제 닉네임이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의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또 하나의 세상 블로그 이름이.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용하고 계신 이름은 미지수. 네. 미지수. 이게 수학 냄새가 막 풍기는데 너무 싫었던 수학 냄새가. 그 미지수란 이름에 특별한 뭐 의미가 있을까요? 제 이름에 약간 이니셜 비슷하게 딴 것이고요. 또 약간 제가 이과 전공이어서 그렇게 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름하고도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의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은 미지수의 세계이기도 하고, 그런 미지수의 세계를 탐색하는 또 삶의 이름의 닉네임으로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블로거 또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스 여러 가지 유형의 이름을 쓰는데 그렇게 막상 그걸 소비만 하지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분들의 시각, 그분들의 삶은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데 직접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자, 우리 사전에 이제 우리 미지수님이 사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셨는지는 좀 이야기만 안 밝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거의 어떤 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이야기를 진행을 좀 하도록하겠습니다. 대신 안정된 직장을 30년 이상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이런 물론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이제 맛집 블로거의 삶을 살고 계신데 뭐 이렇게만 여쭐게요. 왜 안정된 직장을 어느 날 잘 나가시다가 왜 갑자기 그만두셔야 됐는지. 뭐든지 처음에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직업을 갖게 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 그것이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직업이 되고 나면 이상하게 힘들어지고 이거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되게 이제 30년 넘게 이제 직장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22년 2월에 작은 아들 이제 막내거든요. 걔가 이제 작은 아들까지 대학을 졸업하게 돼서 이젠 그냥 나오자 해서 이제 미련 없이 나왔고요. 나와서 보는 세상이 너무 새로웠어요. 저에게는 못 보던 또 다른 세계를 본 것 같아서 그래서 블로그를 내가 이 퇴직 1년 차에 이런 생활들을 그냥 블로그에 기록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또 하나의 세상이라는 그 블로그를 만들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맛집 블로거라고 하는 타이틀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전혀 아니었죠. 저는 정말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협찬받는 맛집 블로거로 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따끈따끈하시는 블로거시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약간 오늘 이 촬영 제의를 받았을 때도 저보다 훨씬 더 그 파워 블로거들도 많지만 이제 혹시라도 이런 어떤 협찬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 앞서가고 너무 막 잘 하시는 그런 분들보다 이렇게 저처럼 그러니까 약간 좀 앞서간 1년 정도 앞서간 이런 분들한테 정보를 듣는 것이 더 따끈따끈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1년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본인 스스로 파워블로거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하루 일일 방문자가 꽤 되시죠? 예, 일단 500 이상은 나오는 편이고요. 예, 좀 어떤 여행 갔다 와서 글을 쓰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건 여행은 협찬은 아니지만 그런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인지 그때는 막 1000 정도도 나오고 합니다. 방문자가. 근데 조회수는 좀 더 나오는 편이고요. 방문자가 여러 글을 보니까요. 예, 방문자 수는 그러니까 평균 한 600, 불마 1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파워 블로거 분들은 일 방문자가 막 1000, 2000, 3000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앞으로는 뭐 그렇게 되실 이제 그 노상에 계신데 모든 사람이 했다고 해서 1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거기만의 나름대로의 또 노하우도 있으셨을 것 같고 물론 돌이켜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공이면 성공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로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우선 퇴직을 딱 결심하셨을 때 그리고 퇴직하고 딱 나왔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한창 벌어야 될 때. 무슨 용기냐. 한참 벌어야 될 때는 아니었고 이제 둘째 이제 저가 아들이 둘인데 이제 둘째 아들 졸업하면서 그 아들 둘이 전부 다 감사하게도 취업이 다 돼서 그냥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아니 뭐 이제 아드님이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드님이 결혼 문제도 있고 노후도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블로그만 가지고 그런 생활이 다 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블로그를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예, 없었었고 뭐 벌어놓은 재산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나름대로 박하 선생님하고의 어떤 계획도 있으셨을 것 같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의 본 얘기는 아니니까 패스하기로 좀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셔가지고 직장 생활 이제 그 은퇴 후에 생활을 즐기를 하셨는데 블로그를 쓰기로 하셨던 거는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올리고 한번 기록해보고 싶다. 뭐 그런 처음에 그런 의도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모처럼 처음으로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막 한 10시쯤 그 나가서 공원을 산책하는 그 공기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꿈에 그리던 그 10시나 11시에 그 예쁜 카페에서 책 읽고 이 꿈에 그리던 그것을 한번 해보고 하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조금 이렇게 남겨보자.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읽었던 책들을 좀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책들 좀 기록하고 또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면 이제 모임 장소들도 기록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가끔 일상 글들도 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 독서 기록한 것도 꽤 많이 쌓여서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좋은 것이 이렇게 쌓이는 거더라고요. 쌓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었거나 좋았던 것을 이제 썼으면 어떤 때는 막 한글 파일에다 적기도 하고 메모장에다 적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수첩에다 적기도 하고 이러면 다 없어져 버리고 남아나지가 않는데 이런 블로그라는 이제 웹상에 인터넷상에 적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무슨 책 읽었었더라 하고 이렇게 찾아보기도 좋고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막 책도 지금 100권 넘게 쌓여 있고 그 모임 장소에 갔던 그 어떤
맛집들 그런 것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협찬의 계기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자,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 삶의 기록을 남겨두고 싶은 욕심 때문에, 소소한 욕심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협찬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가끔 저 이제 블로그를 쓰다 보면 가끔 이웃들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도 다른 글들을 이렇게 읽게 되는 계기가 많아요. 읽다 보면은 그 밑에 어디서 제공받았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게 되는데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내가 막 사진 찍고 있으면 야, 너 그렇게 블로그를 올리면은 협찬 같은 거 안 받아?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엄마 그렇게 어디 가서 먹었던 장소를 쓸 거면 차라리 협찬을 받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갖지 않은 자존심에 내 블로그는 광고판이 아니야, 광고를 하는 곳이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없었죠. 내가 협찬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협찬을 나에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을 텐데 이런 어떤 생각에 그냥 겉으로는 마치 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아들과의 대화가 약간 시작이었다고 할까? 아니다. 아들과의 대화 바로 직전에 그 작년 12월, 그러니까 22년 퇴직하고 22년 12월에 우연한 계기가 돼서 그 꽃집에서 크리스마스 리스 원데이 클래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이제 애들이 다 커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못 만들더라도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어서 달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우연한 계기로 그 크리스마스 리스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에 협찬을 받게 됐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신청을 했었죠. 근데 그게 돼서 그러니까 원데이 클래스에 누가 협찬할 사람들 협찬 공고를 내서 그거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때 이제 블로그들을 다니면서 보니까 협찬을 업체가 올리고 또 신청 이렇게 리뷰어들이 그거를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따로 플랫폼이 네네네. 있군요. 그래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청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스를 만들고 나서 그게 6만 원 상당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한테 막 자랑을 했죠. 그걸 막 4월까지 걸어놓고 크리스마스 리스를. 근데 아무튼 그때 처음 했던 그게 크리스마스 리스 만든 거여서 아들한테 자랑하면서 엄마가 이런 거를 했다. 막 그랬더니 엄마 진짜 계속 협찬을 받아? 그러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찬을 다니면 누구랑 같이 다녀야 되잖아. 그랬더니 아빠 있잖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남편도 이제 퇴직을 막 결심하고 하려던 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봤더니 그런 플랫폼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맛집이나 이제 그런 방문형 그 홍보를 원하는 업체들과 그 리뷰를 쓰고자 원하는 그런 그 플랫폼이 엄청 많아서 그 플랫폼 몇 개를 다니면서 제가 20개를 신청했죠. 그랬더니 처음에 3개가 된 거예요. 와. 그때는 제가 그 방문자 수가 많지 않았어요. 한 200에서 30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루에 200, 300도 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까 올렸던 책을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었나요? 예, 책하고 여행기를 이제 보러 들어왔었죠. 그때 여행도 기록을 남겼었어요. 여태까지는 막 다니던 여행들이 다 흩어지고 사진도 막 없어지고 막 했었는데 제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제주도 여행을 4월 달에 남편하고 보름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 여행 가서 나 이제 그때 블로그를 쓴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갖고 이제 제주도 여행을 한번 기록해야지 하고 노트북을 갖고 갔었는데 제주도 기록을 쓴 첫째 날 저녁에 뉴스에서 거리두기 해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코로나 시대였었는데 그때 4월 17일인가 18일 기억해요. 그래서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제주도 여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들을 막 검색을 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정말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올렸던 그 제주도 그 짤막한 글들이 약간 상위 노출이 되면서 그때 보통 사람들은 100 나오는 게 어려웠었을 텐데 저는 뭐 일주일 만에 그냥 100이 그냥 나와버리게 된 거였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여행을
국내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올렸던 것들이 약간 그 당시 200~300이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운도 많이 따라줬네요. 네, 저 운이 전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운도 있었겠지만 또 그 올리신 포스팅들이 또 그 보는 사람들의 어떤 니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또 뭐 검색도 안 됐을 거고 뭐 그 이후에 재방문도 없었을 텐데 계속 올리셨던 글들이 그 찾아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에 계속 유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걸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한번 이제 경험을 하고 그 재미가 있어서 네. 계속 신청을 하시면서 이제 그 길로 하나씩 접어들게 되셨다라고 좀 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이제 작년 2월 말부터 이제 신청을 본격적으로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네. 네. 그 1년 동안의 삶, 그 맛집 특별히 이제 맛집을 신청을 하고 그래서 당선이 되면은 가서 이제 먹고 그다음에 네. 올리고 그 삶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협찬이 돼서 약간 무료로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도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새끼를 집에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계속 직장을 다녔었던 저한테는 새끼를 계속 집에서 밥을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원래 아침은 그냥 뭐 요거트랑 견과류 이런 것만 먹기 때문에 점심 저녁 두 끼 중에 한 끼는 협찬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먹을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면 그냥 신청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은 약간 그 퓨전 음식 같은 거 예,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는 이제 약간 신청하면 약간 뭐 코다리 막 이런 거 이렇게 잘 될 그런 거는 경쟁률이 좀 높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근데 저희들은 그게 밥이 되고 한 그렇죠. 끼가 되니까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홍보를 또 해주고, 그러니까는 홍보를 한다 그래서 맛이 없는데 뭐 맛있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에 올리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새로 오픈을 했거나 아니면 잘 보여지지 않는 약간 그 뭐랄까 길가가 만약에 아니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자신의 위치를 좀 이렇게 알려야 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이렇게 그 플랫폼에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도 이제 맛있게 먹고 또 그 뭐 새로 이제 오픈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는 길이 좀 이렇게 복잡하면 그 길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이제 해주면은 이제 그분들도 홍보가 돼서 예, 서로 약간 윈윈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편분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부부가 같이 퇴직하고 맛집을 내 돈 안 들이고 다니면서 먹고. 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현재로서는. 네. 처음에는 이제 한 집 두 집 다니는 재미가 있으셨는데 지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생각 없이 이제 점점 근데 이제 이런 맛집을 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매장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이제 블로그 리뷰에 이제 달리잖아요. 네. 그런 글들도 달리고 또 검색하다 보면 제가 또 상위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협찬이 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어느 날은 그때 생각 없이 신청을 많이 했더니 이것도 마감일이 있거든요. 근데 마감일까지 막 이렇게 잘 못 가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갔고. 협찬을 해주신 팀에서 언제까지 방문해서 먹고 글을 언제까지 네네, 올려야 된다. 마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걸 제가 이제 약간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 이게 막 점심 저녁 이렇게 계속 와. 하루에 2번씩 막 가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판타스틱.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루에 2개를 포스팅해야 되는데 저는 또 약간 정성을 좀 들여서 하는 편이라 포스팅하는데 막 2~3시간 막 이렇게 걸려서 그것도 막 나중에 밀리면은 약간 이게 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이 되면 선정된다고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엑셀에 어떤 플랫폼에서 신청을 한 건지, 그 다음에 거기가 지역이 어딘지, 마감일이 언젠지, 그리고 내가 방문을 했나, 리뷰를 썼나, 그 다음에 제공되는 내역이 뭔가, 연락처, 이걸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쫙 정리를 하면 한 달에 한 20에서 25군데를 다니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주말엔 쉬고, 주중에, 한 번씩, 주중에 월화수목금을 주로 갑니다. 거의 남편분하고 같이 다니시는 거잖아요. 예, 거의 남편분하고 다니고요.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날 때는 친구들이 사는 동네로 협찬을 잡아요. 그래서 야, 여기 협찬 있는데 같이 먹자. 그러면 친구들도 되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 저를 만날 때는 항상 걔네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지 이제 이건 예약제로 되기 때문에 미리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났는데 오늘 어디 가야 된다가 되질 않아요. 그거는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업체랑 이제 약속 시간 이런 걸 잡아야 돼서요. 네. 그러면 그 협찬을 이제 요구하시는 업체들은 네. 나름대로 이제 홍보가 필요하니까 했을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블로그랑 약속 잡아서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블로그한테 네. 좀 더 잘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존에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나온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왔다가 저희가 또 잘 모르고 고지고대로 그렇게 리뷰를 적었는데 다른 손님들이 나는 이런 거 왜 안 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런 건 안 되고 오히려 그 이제 업체에서 붐비는 시간대에는 이제 좀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붐비는 시간대에 다른 손님들이 만약에 오는데 리뷰어가 무료로 먹는 리뷰어가 테이블 하나를 차지해서 다른 손님들이 못 앉게 되면 웨이팅 이제 하게 되고 하면은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점심은 주로 1시 그리고 저녁은 5시 반 이렇게 해서 몰리는 시간을 살짝 피해서 가주는 게 예의죠. 예. 그것도 또 누리네요. 예. 그리고 또 그때 가면 손님들이 약간 빠지기 때문에 내부 사진 찍기도 좋아요. 보통 손님들이 꽉 차 있을 때는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일일이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또 해야 되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우리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제가 노래 부탁을 좀 드렸더니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신청을 좀 해주셨어요. 이 노래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노래이신가요? 저에게 삶에 어떤 의미가 많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의미를 그래서 사실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의미, 목표 이런 걸 계속 많이 생각해요. 지난 30년 동안 별로 생각을 안 했었던 거거든요. 일단 노래 들을게요. 네. 네. 자전거 타는 풍경이 부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기다리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네,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죠. 자, 하루에 한 달에 25번 정도를 거의 매일 뭐 도장 찍듯이 어떤 남편분하고, 아니 근데 우리 나이 들면 남편하고 같이 다니는 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는 얘기 보통 하잖아요. 아, 그렇죠.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죠. 남편분은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아, 네. 처음에 갔던 집이 순두부찌개였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이거 계속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카페나 주로 이제 이탈리안 음식점 이런 곳은 남편을 안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카페는 처음에 이제 아들하고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만나거나 할 때는 카페를 많이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약간 가격이 카페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협찬집이 그 2명이 먹고선 블로그에 잘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메뉴들을 제공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페는 그 아무래도 좀 음식보다는 적잖아요. 저희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남편과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처음 시작한 네. 일이어서 카페는 주로 이제 친구들 약속 잡을 때만 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양식집, 이탈리안 음식점이나 브런치 이런 곳은 젊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20, 30대. 그래서 그런 곳은 남편하고 안 갑니다. 남편하고 거의 잘 안 가고요. 왜냐하면 네. 브런치 가면은 다 여자들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참 남자들은 많이 생활하는데 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요새 아이들 꿈이 물어보면 인플루언서가 꿈이다, 뭐 크리에이터가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또 유튜브랑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블로그를 한번 내가 해볼까라고 마음 먹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한번 제가 이제 이런 팁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한번 경험을 통해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자기 일기를 많이 블로그에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일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블로그가 공개잖아요. 네. 공개다 보니까 일기를 썼을 때 이제 공개 안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빼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비공개적인 부분들을 하실 거면은 뭐 나만 혼자 하는 밴드나 이런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블로그는 아무래도 약간 정보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정보를 준다는 생각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독서를 기록한다든지 여행지를 기록한다든지 이런 음식점의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동기 부여가 되는 글들을 적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협찬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이제 포스팅에 약간 그 포트폴리오처럼 쭉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맛집을 협찬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 업체들도 그 블로그에 와서 봤을 때 맛집에 대한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야 아무래도 이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 포스팅에 맛집을 협찬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내돈내산으로 그
맛집에 대한 포스팅을 쭉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 좋고 어느 정도 미리 네네, 이제 네, 밑밥을 네. 좀 깔아야 되는군요. 네, 아무래도 딱 봐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누가 선정을 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맛집 그 플랫폼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 저는 이제 레뷰 강남 맛집 이런 거 말해도 되겠지? 레뷰 네. 강남 맛집, 뭐 리뷰 노트, 뭐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런 플랫폼이 업체하고 블로그랑 네네네. 연결시켜주는. 네네네. 음. 그래서 맛집에 대한 거 방문형도 있고 이제 택배 이런 거 이렇게 배송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형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뷰티 체험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놀라실까봐 뷰티 체험은 안 가고요. 그리고 약간 뭐 속눈썹 뭐 막 이런 거 되게 많던데 미용실 이런 거 많던데 저는 그냥 먹는 거 위주로 다니는 편이고 그런 데서 가면은 이제 업체들이 쫙 올려요. 언제까지 뭐 어떤 내용을 제공해 줄 테니까 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올리면 이제 리뷰어들이 거기 자기가 원하는 곳을 신청해요. 저는 이제 주로 용인이나 성남, 수원 이쪽을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경쟁률처럼 뭐 5명 뽑는데 뭐 100명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떠요. 그러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경쟁률 낮은 것부터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거기서 선정 날짜에 선정이 되면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다 전화 예약 번호가 뜨거든요. 그럼 예약을 잡고 가서 방문해서 드시고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올려주시고 포스팅 해주시면 되십니다. 우선 그 플랫폼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원하는 분야에 밑밥을 좀 깔아놓고 네,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우선은 좀 많이 던져봐야겠네요. 많이 던져야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걸리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면 꼭 여기에 가입을 안 해도 업체 측에서 먼저 연락 오거나 하진 않나요? 근데 이제 주로 제가 좀 요즘에는 그 약간 상위에 뜨는 적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댓글로 해달라고 비밀 댓글로 이제 달아주세요. 저희 집에 뭐 어떤 걸 제공해 줄 테니 와주세요. 또는 이제 메일이나 그 블로그 그 알림 그쪽으로 이렇게 협찬 그 메일이 오거나 해요. 그래서 근데 가끔 그것도 늦게 읽어갖고 막 날짜가 너무 지나거나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플랫폼에서 신청한 것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못 가고 만약에 이제 약간 뭐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많이 안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그런데 다시 이제 연락을 저도 해서 이제 가기도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플랫폼은 가입을 들어가지 않으시고 요청 오는 것만 다니셔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플랫폼을 다니는 걸 사실은 더 좋아해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요청 오는 것은 이제 오고 가는 그 글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관계도 너무 깊숙이 맺고 싶진 않고 네. 이제 근데 블로그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글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이 글을 안 써보던 분이 글을 쓴다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일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평상시에 글을 좀 잘 쓰시던 편이신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과생이었어요. 글을 쓰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에 글을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여행이나 이런 일상글 올렸을 때 언니가 너 글 잘 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힘을 얻었죠. 힘을 얻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는 글을 그래도 쓰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게 매일 하다 보니까 약간 비슷비슷하게 그 형식이랄까 이런 게 이제 갖춰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내가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네. 쓰다 보니까 이제 뭐 느는 것도 있고 또 블로그에 올리는 게 사진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 일반적인 산문 쭉 쓰는 것보다는 약간 부담이 덜하기는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떤 글이라고 하는 거에서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럼 글쓰기 된 팁을 좀 몇 개만 주신다면요. 친구들도 저가 하는 걸 보고 부럽다며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몇 번 쓰다가 그냥 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 모든 일이 쉽지 않듯이 이게 좀 성실하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있고 저는 이제 약간 글을 쓸 때 업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가봤을 때 요즘에는 특히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럼 약간 되게 막 그 자식 같은 느낌? 그렇게 있어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 하는 것들이 좀 요즘 청년들 귀하잖아요. 네. 청년들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고 저는 이제 글을 쓸 때는 약간 형식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 매장에 대한 주소, 전화번호, 뭐 영업시간, 그 다음에 위치, 찾아가는 거, 이런 주차장 정보, 그러니까 약간 정보성 주는 글들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나 외부의 그 어떤 인테리어나 그런 모습들 적고, 그 다음에 음식 나오면 음식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제 찍어서 하는데, 사진이 일단은 있어야 글이 나와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글을 적게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처음에는 정말 한 100장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거 선정하는 게 고르는 게 또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제 사진을 좀 잘 사진 찍는 요령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어떤 형식들이 점점 생겨서 약간 이제 시간도 약간 좀 줄어들고 글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비가 필요하신가요? 휴대폰 하나입니다. 휴대폰 하나. 네, 가끔 그 휴대폰 렌즈가 손 지문이 묻을 수 있어서 안경 닦는 그 천 하나. 휴대폰 렌즈를 깨끗이 닦아야 돼요. 아니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네. 좀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뭐 뽀샵도 좀 넣고 이렇게 뭐 그런 것 안 하시나요? 그런 건 안 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15초 이상의 동영상을 넣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네. 동영상은 이제 편집을 합니다. 근데 15초기 때문에 뭐 제가 일단은 그 음식점에서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 집에 가서 뭐 차 안에서 해도 되고 그 15초 동영상 편집은 뭐 어렵진 않아요. 한 3분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식당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은 따로 또 있나요? 식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 플랫폼에서 이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있어요. 뭐 글자 수가 뭐 1000자 이상 돼야 되고 뭐 동영상 15초 이상 뭐 그다음에 매장 지도 넣어주세요. 뭐 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키워드라고 해서 이제 검색할 때 사람들이 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여기가 해시태그 다는 거. 네. 네, 해시태그인데 블로그가 주로 이제 제목에 그 키워드가 있으면은 검색이 좀 잘 되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 네.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를 썼어도 네네. 이게 검색이 잘 돼야 되잖아요. 네네. 검색이 잘 되기 위한 팁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또 이제 키워드 마스터라고 그런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 키워드 마스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단원구 FM. 무슨 동네죠? 여기가 네, 단원구. 뭐 고잔동. 뭐 고잔동 맛집 네. 뭐 그러면은 거기서 고잔동 맛집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하는 사람이 조회수가 몇 명인지 근데 문서는 몇 개인지 그러면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뭐 100명이 검색을 했는데 문서가 200개예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지? 뭐 아무튼 이렇게 네. 그 어떤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은 검색은 많고 문서가 적은 게 좋잖아요. 네, 네. 그래야지 내게 노출될 확률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비율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몇 개를 쳐봐요. 몇 개를 쳐보면서 어떤 키워드가 검색이 더 잘 되는지 이제 그거를 가지고 키워드를 잡는 건데 이제 내 블로그가 예를 들어서 방문자가 500이에요. 근데 만약에 막 조회수가 막 뭐 5만 막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키워드인 거예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는 제 조회수보다 뭐 그렇게 많이 높지 않게 그러면서 검색은 조회수는 많으면서 문서는 적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약간 따져보면서 또 하게 됐어요. 이야. 쉽지 않죠. 근데 처음에 쓰실 때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쓰시면 되고요. 네. 거기서 그런 키워드를 몇 개 주세요. 해시태그에 넣으라 하는 그런 네. 키워드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그 키워드 마스터에 넣어봐서 이제 저한테 좀 맞는 거를 좀 고르는 편이에요. 진짜 머리 써야 되네요.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알게 된 거고 저는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맛집 블로거를 하시다 보면 좋은 점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내 돈 내지 않고 먹는다는 거, 새로운 음식을 계속 먹는다는 거. 그렇죠.
하지만 뭐 마냥 좋을 것 같지는 또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때는 이것이 나한테 또 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일로 다가오게 네. 되면서 오는 또 애로점도 있을 거고 네, 네. 그런 애로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로 다가와서 이제는 이게 직업인가 보다. 왜냐하면 쓰는 게 마냥 즐겁지만 않을 때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마감일이 일에 막 몇 개가 지금 밀려 있거나 이러면 지난주처럼 막 점심 저녁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게 하루에 하나 포스팅 하는데도 막 2-3시간이 걸리는데 네. 이렇게 좀 늘어나면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지난번에는 잘못해서 병원 포스팅 되게 주의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의원 갔다가 그 한의원 갔던 곳이 이제 좋아갖고 이제 포스팅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음식이 아닌데 순수하게 그냥 네, 좋아서. 순수하게 포스팅을 한 거죠. 내돈내산으로.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이 왔었어요. 그래서 성남 보건소에서 왔는데 뭐 이제 제가 무슨 의료법 56조 1항에 위반됐다고 뭐 포스팅이 뭐 비공개 처리를 해놨다. 그러니까 뭐 삭제하든지 뭐 이제 이렇게 내용을 뭐 고치든지 하라는 수정하든지 하라는 내용이 왔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또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병원법 의료법 제 56조 1항이 의사 외에는 뭐 광고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병을 어떻게 치료해서 나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비포 애프터도 아닌데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면서 한번 봤더니 그 한의원 이름을 썼는데 그렇게 한의원 이름조차 쓰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쓴 글이 또 막 약간 상위에 떴었어요. 그래서 이게 걸리는 거구나 해갖고 이제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병원은 이름 쓰면 안 되고 음식점은 이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병은 어떤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식점은 홍보를 해도 되고 음식을 뭐 먹고 개인적으로 좋고 나쁜 게 있을 수 있는데 호불호가 있는데 그런 사람 병 갖고는 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저는 그냥 좋았고 그냥 그 병원의 어떤 내부 외부 모습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었는데 좀 그랬었어요.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거 의사들이 기득권 문제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약간 그게 신고가 들어와야 보건소에서도 블로그 다 검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블로그를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시간들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경쟁 업체나 이런 데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모든 업체 뭐 이렇게 여쭤볼게요. 갔던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고급진 그럴까요? 가장 비싼 음식점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대게 먹었던 곳, 그러니까 10만 원 넘게 협찬을 받은 곳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대게찜. 남편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상견례 하는 한정식 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음식점에서 그렇게 비싼 코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인당 6만 원짜리 코스 2개를 먹었으니까 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한 거는? 가장 저렴한 거는 카페에서 음료 2잔과 디저트 하나 이렇게. 네. 그러면 따지면 한 15,000원? 보통 와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숫자는 2명? 예, 보통 일반적으로 2명이 먹고 이제 포스팅 잘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메뉴들을 제공하거나 식사권을 제공해요. 만약에 2명이었는데 내가 3명이 갔다가 한 사람분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내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거기 가면은 내가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차려져 있는 음식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플랫폼에 업체들이 올릴 때 메뉴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식사권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로 올리는 경우에는 그냥 그 메뉴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음식점의 시그니처를 이제 올리죠. 그렇지 않고 이제 종류가 다양할 경우에는 식사권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올려요. 5만 원 이렇게 식사권을 올려요. 그래서 식사권일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중화요리집인데 이제 5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5만 원이면 이제 음식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냥 약간 좀
좋은 음식을 먹고 포스팅해 주길 바라는데 5만 원인데 한 막 5명이 와갖고 막 짜장면만 5개 먹고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5만 원일 때는 2인 5만 원 이렇게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2인 5만 원이 이제 먹으려면은 이제 조금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약간 요리 요리 정도. 예, 그렇게 해야 블로그에 올릴 때도 자기네 예. 그 음식 홍보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내가 5만 원꼴 받았는데 네. 가서 먹었더니 한 7만 원짜리 나와. 7만 원 정도 됐어. 아, 그러면 이제 2만 원 더 내야 돼요. 되고. 네. 예. 야박하네 이 양식이. 예. 네. 근데 가다 보면 네. 이렇게 어떤 데 갔는데 또 다른 또 똑같이 음식 또 블로그 하시는 분이 와서 또 찍고 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옆에서 찍는 경우 있어요. 서로.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약을 하게 되면요. 그 업체에서도 약간 안 겹치게 잡아주십니다. 아니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블로그를 노출이 됐을 때 네. 광고 효과가 정말 많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제 사실상 광고 효과는 만약에 그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국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볼 확률은 그것보다 훨씬 적고 많이 노출돼서 예를 들어 1000뷰가 나왔다고 해봐요. 제가 올린 그게 뭐 한 며칠 동안 1000뷰가 나왔다고 1000명이 이제 읽었다고 했을 때 통계도 다 잡히긴 한데 읽었다고 했을 때 그 1000명이 다 그 동네에 사는 곳이 뭐 안산이면 안산에 살지 않잖아요. 1000명이면 안산에 그렇죠. 사시는 분이 한 50명. 근데 그 50명이 또 갈 확률은 또 그렇게 뭐 적고. 그런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로 오픈했어요. 새로 오픈하면은 보통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 그 음식점 이름을 쳤을 때 리뷰가 있어야 되는데 리뷰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새로 오픈을 하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리뷰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손님들이 이 음식점에서는 어떤 음식을 하는 거지,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로 이제 새로 오픈하신 분 그런 매장에서 많이 이제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협찬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네. 진짜 내가 볼 때 음식이 별로였어. 저는 되게 잘 먹는 편이어서 맛이 없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가면서 느낀 건데요. 뭐랄까 요즘에 음식들이 상위 평준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에 갔을 때 아주 맛없어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주 맛있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아주 맛있어서 막 줄 서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자리도 없고 막 이러면은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협찬을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손님들 받기도 벅찬데, 예. 그렇습니다. 쓰신 글에 대해서 네. 올렸는데 업체에서 혹시 뭐 이렇게 컴플레인이 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잘 써주셨다는 얘기인데. 아니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블로거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협찬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네. 협찬 받았으니까 당연히 잘 써줬겠지, 포장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감안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지만, 근데 어쨌거나 사진이나 이제 그런 거는 실제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진들 보면서 여기 음식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느끼실 수 있겠죠. 네. 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판타스틱하고. 네. 자, 어쨌든 이제 인생 2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생 후반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목소리만 들어서는 나이 얘기 안 하실 때는 또 젊은 뭐 한 40대, 30대라고 얘기하셔도 될 정도로 목소리가 그냥 그 목소리 그대로신 것 같다. 젊었을 때 목소리. 지금 이제 이런 삶을 살고 계신데 이걸 뭐 또 10년, 20년 계속 하실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50대까지만 할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얘기를 이제 나누셨고 벌써 나이가 나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저는 상당한 통찰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꼭 우리가 의미를 두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냐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이셨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내 인생 후반기를 살아갈 때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랄까, 그리고 있는 모습이 혹시 있으실까요? 많이 계획 없이 살았었죠. 근데 계획 없이 살았어도 사실 이 협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전만 해도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막 흘러 가는 게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닐 때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커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애들 장래나 이제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퇴직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보고, 물론 퇴직도 뭐 제가 희망해서 한 거지만, 물론 내가 만약에 근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년까지 계속 했었으면 정말 또 다른 세계를 보지 못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많이 좀 빨리 나와서 이제 또 다른 세계도 또 보는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이 블로그가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나의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좋은 점만 사실은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블로그를 쓰고 이제 글을 쓰고 또 나름대로 책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뭐랄까, 나는 누구지? 이제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를 찾는 것은 죽을 때까지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하루하루가 미지수의 세계고, 그 미지수의 세계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으면서 그러다 보면 새롭게 다가오는 일을 겁내지 않고 부딪히고 또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오늘 안산도 아니시고 수원에서 사시는데 먼 길을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포스팅으로 또 연결되실 때 다시 한번 또 초대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미지수 선생님 맛집 블로거 오셨고요. 우리 선생님 블로그에 저희 이 영상을 좀 올려서 또 그 블로그에 계신 분들 들으시고 저희 단원 FM 구독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입니다. 안창이 부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오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럭우럭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아리로 낳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내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
작은